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게 부동산 시장보다 빠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제 진짜 불장 왔다고 했을 때가 아마 부동산 시장의 회복의 시발점? 그래서 실거래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금리도 내려갔겠다. 가격도 싸다. 실거래도 이제 잡히네? 지금인가? 했을 때부터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색다른 구도로 또 새로운 분 모시고 오늘은 특별히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도 최근에 부동산 폭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봐야 되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동산 현업에 또 종사하고 계신 이사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플랜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장화평이라고 합니다. 이사님, 제가 듣기로는 네. 20대에 또 빌딩 소유까지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젊은 나이에 또 우선 이거는 사실 되게 좀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에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시행사도 있고 뭐 시공사도 있고 다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전체 사업을 좀 총괄하는 시행사에서 일을 이제 시작했고 배웠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기회가 조금 빨리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영업사원부터 일 열심히 했고 근로소득 많이 쌓았고 잘 모았고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렇게 또 멀끔하고 깔끔하신 또 청년분이 나와서 눈 호강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사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폭락에 대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폭락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네. 앞으로는 얼마나 이게 더 이어질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특별히 초대를 한 거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조금 제 부족한 견해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일단 지금 흔히 이제 부동산 가격 폭락은 주택 가격 폭락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장 흔히 생각하시는 뭐 금리 인상, 이거는 그냥 어떤 명분에 불과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좀 지금 폭락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도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훅훅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부동산이 좀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되면서 유동성이 좀 과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자산 가격이 원래 이제 1,000원인데 이게 돈이 좀 사람들이 생기니까 누구는 1,100원, 1,200원 계속 호가를 부르다 보니까 2,000원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2,000원 갔다가 1,500원 정도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00원도 1,000원 있던 사람이 1,000원을 빌려서 이제 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실생활에 너무 타격이 크고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런 폭락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또 네.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또 눈에 보이고 네.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인다고, 요즘 부동산 폭락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하나둘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최근에 저도 보니까 공실률이 너무나 많다, 네. 미분양이 너무나 많다, 네. 이게 사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데 네. 계속 공급이 남아돌다 보니까 야, 이게 부동산 폭락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 네.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업에 계시는데 지금 이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좀 더 폭락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폭락이 지금 모든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하게 많이 올랐던 곳들 먼저 이제 폭락되는 현상이 당연히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내려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너무 이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쩌면 과한 공급을 계속 밀어붙였던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시행사에도 조금 뭔가 좀 책임 소재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장이 너무 좋고 공급을 아무리 밀어붙여도 수요가 계속 올라오는 그런 장에서는 계속 짓고 완판시키면 시행사는 큰 돈을 벌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시행사들도 분명히 알거든요. 어떤 지방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도 그럼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좀 내려갈 거고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어쩌면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고 분양이 완판이 되면은 저희는 수익 정산을 받고 나오는 거고요. 그걸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 뭐 전매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피해를 보시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공급이 이렇게 폭락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그럼 일단 한 차례 공급을 좀 줄이는 게 네. 부동산 폭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실례로 대구에서 이번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선언을 한 게 대구가 특히 이제 미분양과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약 이제 6만 호실 정도가 우리나라의 미분양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구는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조금 잦아들 때까지 아예 신규 공급을 안 하겠다고 네,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는 이제 지역도 생겨나는 걸 보면은 역시 과한 공급이 원인이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함부로 칼을 못 빼드는 이유가 제가 이거 뭐 정확히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들은 공급을 해야지 수익이 창출이 될 거고 네.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그냥 정부나 어떤 시장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막기에는 사실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사실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폭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분 중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고객이시기도 하고 저랑 관계가 되게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탄에 이제 갭 투자로 아파트를 하나 이제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4억짜리 아파트를 1.5억을 이제 투입을 하시고 나머지를 전세를 맞추셔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년도 뭐 초반 이 정도에 이제 가격이 그래도 한 5.5억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제가 제안을 먼저 드렸죠.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좀 가격이 내려간다 만다 좀 이렇게 힘싸움을 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이 정도 타이밍에 매도하셔가지고 좀 꼬마 빌딩으로 저희 원래 같이 넘어가기로 하신 분이니까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는데 사람 마음이 또 계속 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조금 더 본다고 해서 사실 저도 잘 아시겠지만 네. 이때 사세요. 뭐 이때 파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만약에 5억 5천에 팔으라고 했는데 6억 가면은 제가 5천만 원 줄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겠는데 조금 뭐 저는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셔라 이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이사님 말을 들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역전세까지 난 거죠. 네. 본인이 전세로 받으셨던 금액보다 지금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전세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전세 새로 들어오실 분의 전세 이제 시세가 기존 전세자보다 떨어지니까 본인 돈을 이제 조금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넘기셨으면 세금 때도 한 1억 정도는 들고 나오셨을 텐데 지금은 아예 자기 돈 5천만 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고 사실 이런 문제들 비단 제가 말씀드린 고객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지금. 네, 특히 이제 한창 정말 핫하다고 했던 동탄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고 동탄뿐만 아니라 뭐 사실 지방 경기도 좀 서울에서 먼 곳으로 갈수록 이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사님 저희가 네.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이번에 이 폭락이 과연 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이 욕구가 엄청 크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동생들도 그렇고 네. 야 이번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다. 네. 그렇죠. 지금 아니면 평생 못 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번이 얘기. 기회다.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놓아서 모아놨던 시드머니로 이때 네. 내가 사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또 젊은 세대들도 많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빠지다가 네. 이때쯤부터는 다시 그래도 회복할 것 같다라는 좀 네. 근거 기준이 있을까요? 그래도 어떤 기점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 폭락을 이제 야기시켰던 좀 시발점인 좀 금리 인상이었던 것처럼 좀 금리 인하가 어떤 이제 이거는 사실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뭐 우리들 말로 불장 오나? 뭐 이제 가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가격이 많이 내려왔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주택 가격의 버블이 심했냐면 사실 지금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대비하면 지금 아직 10억, 15억 하는 아파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뭐 입지 여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직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바닥을 좀 찍고 좀 형성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서 바닥을 보여질 때 그리고 그때 되면은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다시 실거래가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정말 네이버 뭐 KB 부동산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호가로 올라온 급매물들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실거래가는 거의 22년 11월이 마지막이고 22년 10월. 그러니까 아예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규제가 조금 풀리면서 이제 막 1월 말부터 뭐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이제 다시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는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실거래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형성이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금리도 내려갔겠다. 가격도 싸다. 실거래도 이제 잡히네? 지금인가? 했을 때부터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좀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네.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 그거 하나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폭락이었다가 다시 반등하거나 뭐 혹은 급등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흔히 이제 V자 반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코로나 시기 때도 정말 뭐 끝났나? 주식이 진짜 끝났나 이제 싶었던 시점에도 뭐 한 6개월 안 돼서 그냥 아예 V자 반등을 이제 해주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식은 좀 그런 식으로 V자 반등이 가능한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뭐 저도 당연히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제가 태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이런 역사들을 제가 공부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V자 반등이 있었던 시기는 없더라고요. 실제로 1980년 후반부터 90년도 초반에 가격이 직전 5년만큼 급등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92년부터 IMF 때까지 뭐 약간의 뭐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이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횡보장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는 시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가 이거를 사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합니다. 확실히 주식 시장에서는 V자 반등이 빈번히 나오는데 네, 그럼요. 부동산 시장은 저도 V자 반등보다는 항상 U자형 반등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또 전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저희가 주식 매매하려면 증권사 찾아가지 않고 그냥 휴대폰으로 다 어플로 손가락 몇 번이면 이제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내 그 매물을 일단 찾아 나서야 하고 매물이 있다고 하면은 중개사분을 통해서 그 가격을 협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 자체도 한 주에 뭐 5만 원, 뭐 적게는 1,000원, 2,000원 이게 아니라 부동산은 그래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택은 1억 원 이상을 보통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엄청난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시세 자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여러 요건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주식을 해서 반등의 이런 수익의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지금인가? 막 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접근하시는 거는 좀 낭패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 이후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네.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야지. 아 그렇죠. 지금인가? 지금이니 가야지. 지금인가 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보고 실제로 제 고객님들도 지금 요새 저한테 뭐 이사님 아니면 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야 되나요? 특히 이제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는 프로 그다음 국가대표 운동선수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은퇴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항상 꿈을 꾸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시세보다 많이 떨어진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거품이 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산다고 한들 정말 사람들이 저는 투자 목적 아니라 주거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 다 오르길 바라고 수익을 사실 쫓아가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목적에서 지금 사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말립니다. 제가 왜냐면 진짜 그렇게 좋아 보였으면 저도 지금 뭐 건물 지분 투자로 계속 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저부터 주택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주택은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본사에서 시행한 건물을 제가 이제 하나 받은 거 저도 이제 그래서 1주택자인데 그거 말고는 저도 제 시드를 막 들여가면서 주택을 사진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네. 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금리에서 다시 좀 진정 안정되는 상황에서 네. 가격이 이제는 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네. 하면서 실거래가 또 회복이 되는 네. 부분을 보고 조금 더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맞습니다. 네, 실질적인 가격 회복을 봐도 사실 늦진 않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 구독자분들께서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게 부동산 시장보다 빠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제 진짜 불장 왔다고 했을 때가 아마 부동산 시장의 회복의 시발점? 그럴 수 있겠다.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사실 주식은 뭐 사실 하루에 뭐 급락을 하고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본인이 이제 잘하시는 거를 좀 강점 삼아서 얘도 아직 올라갈락 말락 하는데 부동산은 아직이겠다라고 좀 미뤄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주식으로 좀 먼저 벌어보고 네. 그 시드머니로 나중에 주식시장이 불장이 다가오면 이제는 부동산을 우리가 더 파고들어야겠다.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뭐 주식도 하고 저는 뭐 코인도 하고 제가 부동산 업에 있다고 해서 부동산으로만 자산을 운용하지 않거든요. 포트폴리오에서. 왜냐면 저도 젊고 좀 공격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뭐 물론 수업료도 저도 수없이 냈고 아직도 내고 있지만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을 좀 근거 삼아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이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고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